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아픔, 또 누군가 마음이 아프다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료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바로 아픔, 통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답니다. 아니, 아픔, 통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아픔, 통증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느끼는 것이고 그걸 고치는 게 치료인데 뜬금없이 심리치료라니 의아하시다고요? 바로 그것이 아픔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심리치료의 역사란 바로 인간이 마음의 아픔, 또 마음이 아픈 것과 함께 몸이 아픈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심리치료에 대해 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는 첫 시간,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고요.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준다고 할 때 마음, 영어로 mind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의식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이랍니다. 보통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그 마음에 따라 개인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생각 자체가 19세기까지도 거의 없었어요. 심리학의 역사, 150년의 역사에서도 조차도 개개인의 인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기껏해봤자 지난 한 50년에서 70년의 역사,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한 1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인간 개개인에 대한 인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마음을 치료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가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이 사회적 신분이나 직위로 구분될 때에는 각 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 또는 직위가 바로 그 사람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믿음, 영혼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 존재와는 다른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죠. 21세기인 지금에도 마음은 곧 영혼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죠. 마음을 영혼이라고 믿는 분들은 몸에 깃든 영혼이라는 표현처럼 우리 몸속에 마음이 있다고 믿기도 해요. 18세기, 19세기가 됐어야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인식했다라는 게, 그것이 뭔가 다른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지,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한 인간의 존재는 그 사람 개인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냐, 왕족이냐, 귀족이냐, 아니면 평민이냐, 아니면 노예냐, 천민이냐,
이런 식의 사회적 신분으로 그 인간은 결정되었지 그 인간 개개인에 대한 인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런 의식에 대비하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이란 인간의 의식이 없는 상태, 즉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는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없는 상태를 정신, 마음이라 언급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분석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이 걸쳤다는 그 보이지 않는 옷과 같은 이론이 되고 말았죠.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마음과 몸이 각각 존재한다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했는데요. 뇌 속의 작은 기관, 송과선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마음이 몸, 그러니까 뇌의 일부에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뜻이에요. 스피노자는 마음과 몸은 하나요.
같은 것이라 확신했고, 토머스 홉스는 사고력을 갖춘 것이라면 응당 물질로 존재해야 한다고 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마음은 신체 장기 중에서도 뇌에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18세기 후반에는 아주 뚜렷해졌죠. 사람들은 뇌가 사고와 마음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면 뇌라는 물질로부터 마음이 비롯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란 비물질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마음을 탐구하는 활동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희한하게도 마음이 물리적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대의학에서도 마음이란 곧 뇌라는 물리적인 신체 장기라 믿기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21세기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뇌과학 연구로 이어지고 있죠. 아니,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의사라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몸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치료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를 해주는 게 가능합니까? 또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한다고 할 때 마음을 탐구한다 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내 몸을 탐구하듯이 마음을 탐구한다는 생각을 19세기 말에 가지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200년 동안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마음을 그렇게나 찾아보았는데 마음이라 할 만한 어떤 것도 찾지는 못했어요. 뇌과학자들도 여전히 마음의 본질이 뇌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라는 논제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 마음은 뇌에 있는 것으로 하자. 뇌에 있는 것이 틀림없어.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라는 마음이죠. 뇌는 곧 마음. 뇌가 없으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7, 18세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몸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이지요. 유명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 뇌과학과 정신의학으로 치유하는 고장난 마음의 문제들, 뇌를 들여다보니 마음이 보이네. 이런 제목만 보아도 뇌는 곧 마음이라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인간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미를 이런 육체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 몸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인간은 마음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는 지극히 짧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탐구하겠다, 학문적으로 탐구하겠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 사실은 심리학의 역사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한 심리학. 초기 심리학자들은 각자가 마음이라고 믿고 싶은 무엇이든 측정해보려 했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 실험실에서 분트는 감각을 느끼는 과정이나 반응 시간 등을 기구를 이용해 측정했어요. 이후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며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자 했죠. 70년대 무렵부터는 마음이란 사고하는 것, 일종의 정보 처리 과정이라 여겼고요. 분명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각자가 마음이라고 믿고 싶은 것을 각기 다르게 연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은 뇌에 있을 것이라는 의학의 주장을 그냥 막연히 따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신체 기관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과학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에서 마음을 뇌나 신경과 같은 신체 기관의 일부로 보는 것은 심리학 스스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심리학이 만일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란 곧 뇌라고 주장하며 몸을 다루는 의사를 쉽게 찾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겠죠. 심리학을 처음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심리학을 공부하면 심리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리학은 마음을 탐구하는 거지 치료를 하는 분야가 아니야.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야. 심리학과에서 이 심리 치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황심소 구독, 좋아요